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오늘부터 차트 관련 강좌 첫 번째 1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될 것은 API에서 얻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PI에서는 차트 관련된 데이터들을 얻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시간 데이터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저희가 TR 요청을 통해서 고정된 스태틱한 데이터를 얻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스태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강좌를 진행을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강좌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윈폼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강좌를 시작할 건데 이 차트 강좌는 기본적으로 자동 매매 기초편 강좌를 수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래밍 코딩, 기본적인 API 사용 설명법이라던가 또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초편 수강을 다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이 차트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C샵 기초와 그리고 키움 API 활용 기초편, 자동매매편 이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수강을 하신 이후에 강좌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어떤 개발 환경 사용 방법이라던가 API 사용 방법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윈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 관련된 거니까 뭐 차트 샘플 프로젝트 1이라고 저는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트 샘플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적인 하나의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 이 윈폼의 우선은 먼저 윈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트와 관련된 속성들에 대해서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많이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구 상자 중에서 저희가 앞에서는 이제 다른 강좌에서는 버튼이라던가 물론 차트도 사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차트를 이용을 하긴 했었는데요. 보면은 레이블 많이 사용을 해봤죠. 체크박스 그리고 데이터 그리드 뷰 위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데이터 부분, 도구 상자에서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차트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단넷 컴포넌트 결국에는 이 C샵 프로그램, 윈폼 프로그램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에 속해져 있는 것이죠. 단넷 컴포넌트에. 그래서 보면은 차트 윈폼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이런 식으로 폼에 아무데나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셨을 경우에 차트, 간단하게 차트를 하나 추가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 차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차트 데이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시리즈라는 속성의 데이터, 이제 포인트들이 될 텐데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그냥 차트 영역만 저희가 차트를 위한 영역만 할당을 받은 상태고 이 차트에는 지금 하나의 시리즈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 안에 아무런 데이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차트가 그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트의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리즈라는 속성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차트에서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데이터들의 시계열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가라는 데이터를 이 차트에 표현을 하려면 현재가 시리즈가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즉
현재가라는 것은 특정 시간의 간격으로 해서 계속 관측되는 하나의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 시리즈 하나는 하나의 시계열을 대표한다. 결국엔 한 차트에는 꼭 하나의 시계열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차트를 보면은 시계열 하나의 하나의 차트에 여러 개의 시계열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캔들스틱 데이터와 하나의 거래량 이렇게 두 가지가 한 차트에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우선은 이 차트 속성을 봤을 때 차트 속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네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컴포넌트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컴포넌트의 아이디가 되겠죠. 그리고 앵커 속성도 이미 많이 사용을 해봤었고요. 하지만 차트 고유의 속성을 먼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면 차트에는 차트 에어리아스, 차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차트 영역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영역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멤버라는 것이 있고 차트 1의 속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에어리아에는 지금 보면 차트 에어리아 뒤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트 에어리아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차트 안에는 하나의 차트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차트 에어리아를 하나 더 추가할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밑에 차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 더 할당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제거했을 경우에 또 제거를 하면 지금 현재 아무런 차트 에어리아가 없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차트 에어리아를 추가할 경우에는 이렇게 결국에 하나의 차트 안에는 여러 개의 차트 에어리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차트 컴포넌트 안에 차트 에어리아 영역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차트를 여러 개의 차트를 한 차트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 에어리아스의 컬렉션 우클릭을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점점점을 누르실 경우에는 차트 에어리아스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얼마든지 많은 차트 에어리아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 총 9개의 차트 에어리아가 표현이 돼서 서로 다른 차트를 9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은 저희는 하나의 차트 에어리아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후에 여러 개의 차트 에어리아를 언제 추가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좀 뒷부분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트 안에는 차트 에어리아 영역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여러 개의 차트 에어리아를 다루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에어리아 안에는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에어리아 각각 서로 다른 속성을 할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차트 안에 두 개의 차트 에어리아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속성 값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차트 1과 차트 2 있는 상태로 제가 차트 에어리아는 다 살펴봤다고 가정을 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시리즈스. 이 시리즈라는 속성인데 이 시리즈는 안에 여러 개의 시리즈, 즉 시리즈스는 여러 개의 시계열을 포함하는 하나의 또 집합이 되겠죠. 시리즈 역시 여러 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차트에는 여러 개의 차트 에어리아가 포함되고 각 차트 에어리아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시계열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차트는 물론 이 폼 안에는 여러 개의 차트 또는 데이터 그리드 뷰가 아닌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에 여러 개의
차트를 추가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의 차트가 있었을 때 가정을 해서 하나의 차트 안에는 우선 차트 에어리아를 여러 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차트 에어리아를 나눌 수가 있고 각 차트 에어리아 안에는 여러 개의 또 시리즈, 시계열을 표현할 수 있는 시리즈를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개의 차트, 우선 차트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시리즈가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차트 에어리아는 현재 2개가 있었는데 각 차트 에어리아에 하나의 시리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모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리즈를 2개 추가하고 현재 2개의 시리즈는 첫 번째 차트 에어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차트 에어리아에 포함된 시리즈를 제가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리즈를 누르시고 이 시리즈가 어떠한 차트 에어리아에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차트 에어리아 속성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제가 이미 앞에서 차트 에어리아 1 그리고 2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2개의 차트 에어리아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는 밑에 두 번째 차트 에어리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속성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시리즈가 서로 다른 차트 에어리아에 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에서 차트 에어리아를 하나 더 추가했을 경우 여기 차트를 누르시고 차트 에어리아에 있는 속성을 차트 에어리아를 하나 더 추가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3개의 영역이 생기는데 역시 시리즈의 차트 에어리아를 선택할 때 속성, 지금 시리즈 속성에서 하나의 시리즈를 선택하시고 일단 시리즈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그냥 추가를 눌렀을 경우에는 시리즈 3가 자동으로 첫 번째 차트 에어리아에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속성 중에 차트 에어리아 속성을 변경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앞에서는 차트 1, 2만 있었지만 제가 차트 에어리아를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차트 에어리아 3까지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차트 안에는 여러 개의 차트 에어리아를 할당을 할 수가 있고 또 각 차트 에어리아 안에는 여러 개의 시리즈를 하나의 시리즈 이렇게 하나씩 할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차트 에어리아의 모든 타임 시리즈를 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영역 개수와 원하는 시리즈를 각 차트 에어리아에 몇 개나 추가할 것인가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하나의 에어리아에 하나의 시리즈를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차트 에어리아 속성 밑에 보면 차트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1은 현재 차트 에어리아 1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트 타입은 컬럼이라는 차트 타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의미하는데 컬럼 이외에도 저희가 선택해서 다른 형태의 차트 타입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식으로 많은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포인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점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한 값을 갖는 물론 이것을 연결하면 선 그래프가 되겠죠. 하지만 그냥 연결이 필요 없이 하나의 점으로서 표현되는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인트 속성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 주식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차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라인 형태의 차트도 많이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무빙 에버리지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라인 그래프 혹은 라인이 아닌 좀 부드러운 라인인 스플라인 이런 식으로 곡선 차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값을 갖는 데이터라도
저희가 이 차트 타입을 라인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꺾은 선 형태로 표현이 되고, 동일한 데이터를 저희가 뭐 포인트, 점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스텝, 이런 식으로 스텝 라인,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버티컬과 호리즌틀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스택티드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쌓이는 바가 돼서 속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 속성이 여러 개가 쌓이는 누적 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컬럼과 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X축과 Y축이 바뀌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컬럼 역시 스택 컬럼이 있어서 이제 누적되는 형태로 컬럼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간대에 여러 개의 속성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 스택디드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여러 개의 속성을 추가하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주식에서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영역이 되겠죠. 에어리아 또는 이런 식으로 뭐 꺾은 선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곡선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일목균형표라던가 일목균형표의 어떤 구름선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속성이 있는데 뭐 파이 그래프도 있고 도넛 형태의 그래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태티드 에리아, 그리고 스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캔들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색깔 같은 것들도 부여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점, 저점, 시점, 그 다음에 종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많이 사용을 하겠죠. 캔들스틱에는 하나의 시간대에 4개의 값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표현을 할 때 이 캔들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들스틱 이외에도 이 레인지가 실제로는 이제 어떤 밴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네요. 레인지라던가 뭐 스플라인 레인지도 있고, 좀 부드러운 곡선으로서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겠죠. 이 밖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종류의 차트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차트 위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한번 이런 차트도 있으니까 이후에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차트, 동일한 데이터 값이라고 해도 차트 타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리즈 속성에는 차트 에어리아, 어떠한 차트에 속할 것인가와 또 차트 타입, 모양은 어떠한 형태를 그려줄 것인가, 차트 타입을 통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X축 타입과 Y축 타입, 이런 식으로 많은 형태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속성들이 있으면 그 속성들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꼭 이러한 속성들을 좀 변경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속성들을 변경했을 때 어떠한 형태로 변경되는지,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각각 속성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차트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두 가지 속성인 차트 에어리아와 차트 에어리아에 포함되는 시리즈라는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또 레전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표현되는 어떤 명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름을 부여할 때 시리즈에 이름을 부여하는데 그 이름을 보여주는 것을 레전드라고 하는데 이 레전드를 제거했을 경우에 이렇게 레전드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까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설명을 해줘야 할 때는 항상 레전드를 하나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레전드 역시 어떤 시리즈가 몇 번째 레전드도 꼭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전드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각각 레전드에 서로 다른 시리즈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쪽 시리즈 속성에서 각 시리즈를 선택했을 경우 이렇게 레전드가 몇 번째 레전드에 표현이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레전드도 다른 위치에 선택을 해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식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전드를 잘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레전드 속성만 제거해 주시면은 두 개의 레전드를 제거해 주시면은 이 차트의 에어리아의 최대한 많은 영역을 그래프를 그리는데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트 에어리아, 그 다음에 레전드, 그리고 시리즈 이 세 가지 우선은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룰 수가 있고 이게 보면 right to left라는 속성을 yes로 했을 경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right to left는 이 차트 데이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 차트를 보면 지금 이와 같이 1, 2, 3, 4, 5, 6, 7, 8 그리고 왼쪽에 즉 X축이 여기 표현이 되고 Y축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주식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X축이 주로 오른쪽으로 가고 Y축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Y축 이 데이터들이 오른쪽에 표현이 되고 실제로 최근의 데이터, 가장 최근 데이터가 가장 오른쪽에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시리즈, 차트 에어리알의 좌측과 우측을 반전시켜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차트 에어리아 속성 중에 여기 보면은 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축의 컬렉션 부분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엑시스 이 부분이 바로 축이란 것을 의미하는데 X축의 속성 중에 여기 is reversed 즉 반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true를 해주셨을 경우 이처럼 가장 오른쪽이 최근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에 Y축의 값에 대한 표현까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reverse 속성을 통해서 지금 차트 에어리아마다 각각 서로 다른 반전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에어리아 역시 X축에 is reverse라는 속성을 true로 변경해 주셨을 경우에 이렇게 좌측과 우측을 반전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에어리아의 위치, 좌측과 우측의 순서를 변경시키는 처리까지 완료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속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차트를 추가했을 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차트 안에는 여러 개의 차트 에어리아가 있고 각각 차트 에어리아를 제가 원하는 개수만큼 추가를 해줄 수 있으며 각 차트 에어리아에는 역시 여러 개의 시리즈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차트를 구성하고 하나의 차트 안에 차트 영역을 나누고 또 그 각 차트 영역에 서로 다른 시리즈로서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